돌풍을 넘어서 더욱더 강력해진 흥행 태풍으로 돌아온 2024 K리그. 그 시작과 끝을 저희 스카이스포츠의 슈퍼 스카이데이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현정입니다. 저와 오늘부터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을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네, 저는 이 두 분이 이 정도로 합이 잘 맞을 줄 몰랐는데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신 거죠? 좀 많이 어지러운 것 같은데. 아니, 이 아이디어 도대체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네? 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 거 보면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영민 위원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비공식 데뷔전을 이명철 위원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화면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이게 뭔가요? 이렇게 보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작년 이제 리그 최종전 때 저 뒤에서 컵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뒤에 앉아있는 채로 네. 제가 아주 빤히 정말 무표정? 약간 슬픈 표정으로 혼자서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스카이스포츠 화면에 담겼거든요. 저에게는 좀 비공식적인 스카이스포츠 데뷔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습을 현영민 위원님은 좀 보셨다고요? 네, 저 역시도 이 경기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모습만 보니까 너무 추운 날씨에 제가 이명철 위원을 그때 알았더라면 네. 라면이라도 한 그릇 좀 대접해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도 라면은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3명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개막전을 앞두고 이렇게 세트장이 아니라 경기장 필드로 내려왔습니다. 필드로 내려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 저희 슈퍼 스카이데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스카이 스포츠에서 선보이는 슈퍼 스카이데이는 2024 시즌 펼쳐질 K리그 경기 중에서 매 라운드 가장 기대되는 빅매치를 골라서요. 경기 전엔 프리매치 쇼를 통해 당일 경기 관전 포인트와 함께 키플레이어를 짚어볼 거고요. 경기가 끝난 직후엔 포스트 매치 쇼를 통해 당일 경기 승패 요인 분석과 MOM에 선정된 선수를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두 해설위원과 함께 라이브로 인터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필드 위에서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현영민 위원님, 이렇게 개막전에 선수들이 이제 필드에서 몸을 풀 때 좀 마음가짐이 어떤가요?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개막전이고 팬들에게 첫 손을 보이는 첫 경기, 선수들이 긴장감과 함께 설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가장 긴장감과 함께 설렘을 느낀 선수는 전북의 이기동 선수. 네, 2004년생 선수인데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신인 선수뿐만 아니라 베테랑 선수들도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신인 선수들은 잘 팬분들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긴장된 마음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베테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 가족이 자리를 어디 잡고 있을까, 네, 그 정도로 좀 경험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야가 넓어진다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K리그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을 텐데 이명철 위원께서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K리그1에 있어서 올 시즌 가장 궁금해지는 점이라면 지난 시즌 이상의 흥행을 할 것이냐입니다. 근데 K리그1이 1, 2 전체를 통틀어서 지난 시즌 300만 명이 넘는 유료 관중이 입장을 했고요. 지난 시즌 K리그1의 평균 관중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제시 링가드라는 새로운 스타까지 K리그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흥행을 할지 개막 전부터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올 시즌 K리그1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리를 불러 한국까지 넘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달라진 점도 참 많은 K리그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올 시즌 달라지는 점을 보면요. 첫 번째로 22세 이하 선수 출전, 의무 출전 제도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2세 이하 선수를 선발에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체를 3명 쓸 수 있다는 점. 지난 시즌은 2명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완화가 된 기준이고요. K리그1 출전 선수 명단이 2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데 선발 명단이 11명에서 늘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벤치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벤치가 더 넓어져야 되겠죠. 벤치에 착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선수 등록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킥오프 시간 연기가 만약에 경기가 다시 재경기가 필요할 시에는 킥오프 취소 날 다음 날에 재경기를 갖게끔 규정에 명시됐다는 점도 올 시즌 차이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크면 팬분들 입장에서도 보실 때 조금 더 설렘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도 선수들의 출전 선수 명단이 늘어나면서 전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선수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잖아요. 네. 팬분들도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막전을 앞둔 두 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홈팀입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해인데요. 지난해 자존심 회복에 나서려는 전북현대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시즌 전북의 좋았던 점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북은 지난 시즌 리그 최소 실점 팀이었기 때문에 실점을 가급적 많이 하지 않았던 점에서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온 선수들 정태욱 선수나 펜드라식 선수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공중볼 싸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북의 경우는 사실 수비도 수비지만 이 수비 라인의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를 집중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뚫렸을 때는 김정훈 선수까지 맹활약을 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필 이게 또 지난 시즌을 보면 대전을 상대로 수비할 때 나왔던 수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전북의 수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지금부터 보게 될 전북 공격진의 파괴력인데요. 네. 안드레 선수를 비롯한 외국인 3인방의 결정력이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 전북은 이전부터 닭공이라는 컬러가 항상 따라왔던 팀인데 지난 시즌은 이상하리 많지 기회를 만들어도 이 세모발 네. 외국인 공격수들이 너무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봤던 안드레 그리고 하파실와 이 장면도 하파실와가 살렸어야 했던 기회인데 살리지 못하면서 전북이 승부를 내지 못했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 이 장면을 보시면 구스타브까지 구스타브는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터질 듯 했는데 팬들 마음만 터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구스타브까지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전북의 결정력이 지난 시즌 아쉬웠고 이것은 올 시즌 외국인 공격진의 대폭 변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쉬움과 무관을 뒤로하고 2024 시즌은 어떻게 좀 달라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누구보다 바쁘고 또 뜨겁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선수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네, 우선 백승호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국 버밍엄 시티로 이적을 했고요. 류재문 선수도 올 시즌부터는 전북이 아닌 서울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를 누비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변화가 큰 전북인데요. 지난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마누준, 하파실과 구스타보 안드레 루이스 선수는 전북과의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모두 K리그를 떠났고요. 그 자리는 이미 리그에서 검증된 외국인 선수들이죠. 티아고와 에르난데스 선수를 비롯해 같은 브라질 출신의 비니시우스를 영입했습니다. 또 FA 시장에서 전병관, 이영재, 권창훈, 김태환, 이재익 선수를 영입하면서 명가 재건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스쿼드를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 시즌 전북의 스쿼드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네, 전방위에 걸쳐서 지금 공수에서 많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디펜스 라인에도 A대표팀 소속인 김태환 선수, 또 왼발잡이 센터백에 부족했던 전북에서는 이재익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미드필드에는 이영재와 함께 권창훈, 지난 시즌 부진했던 외국인 선수 공격 라인에는 티아고와 에르난데스, 비니슈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올 시즌 좀 질과 양적으로 좀 풍부해진 전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익 선수의 왼발이라면 좀 빌드업이나 공격 속도의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보강에 나선 전북인데요. 올 시즌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들의 평가가 좋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이 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지난 ACL 16강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에르난데스 선수는 1차전에서 득점을 터뜨렸고요. 티아고 선수가 득점이 없긴 했지만 수비수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오늘 경기에서도 개막전에 친정팀을 상대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은 지난해보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더 강력해진 느낌인데 울산에서 김태환 선수를 영입하면서 국가대표 풀백 라인을 구축했잖아요. 이 점도 좀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전북과 울산에 이제 김태환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전북으로 합류하게 됐거든요. 이 두 선수가 측면에서 맞붙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 시즌에서는 양쪽 측면에서 이 두 선수가 수비와 함께 공격에서도 더욱더 좀 빛을 발한다면 전북의 3년 만에 또 우승이 타이틀을 좀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밖에도 전북 이번 시즌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페트레스코 감독의 풀시즌 첫 시즌이 됩니다. 지난 시즌은 시즌 중 부임이었기 때문에 페트레스코 감독이 얼마나 자신의 색채를 잘 입혔을지가 궁금한데 페트레스코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터치를 3번 이상 하지 마라. 간결하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공격을 하라고 했거든요. 오늘 전북이 얼마나 빠르게 공격을 할지가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결하고도 확실한 축구를 선보일 전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해 승격 첫 시즌을 보냈지만 정말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대전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승격팀이라고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시즌 초반 정말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영상 함께 보시면서 만나보시죠. 지난 시즌 경기가 매우 재밌었던 대전입니다. 승격팀 대전이 정말 맹활약을 펼쳐보였는데 당장 대전 하나 시티즌이 지금 이 공격, 이게 첫 경기였죠? 공격진들이 바로 확인을 해주면서 결정력, 시즌부터 승격팀의 결정력을 보여줬는데 하필 이 골의 주인공이 티아고입니다. 그 점은 대전 팬분들에게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전방 압박부터 상대를 괴롭히는 기동력 모두 다 좋았던 대전인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수비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까지만 하더라도 대전의 경우는 역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확실한 화력,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상대 진영 쪽으로 정말 많은 인원이 숫자상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상대 수비진의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고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으면서 재빠르게 역습을 가져간 점은 공격적인 축구 이민성 감독의 대전이 됐습니다. 다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아쉬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위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압박이 끊겼을 때 혹은 패스가 끊겼을 때 뒤쪽의 숫자가 적으면서 그대로 역습을 허용하는 의도가 아무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압박을 하면서 미친 듯이 뛰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이 일정하게 시즌 내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혹은 파이널 A까지 경쟁을 할 뻔했는데 결국 다 후반기 되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선수들의 체력 저하 그리고 기동력에 대한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더 수비 전술을 단단히 다듬으면서 지난 시즌 고생했던 이창근 골키퍼를 얼마나 좀 편하게 해주느냐가 올 시즌 대전 하나 시티즌의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창근 선수의 짐이 조금 덜어질 수 있는 이번 시즌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현영민 위원께서는 이민성 감독과 또 선수 시절을 함께 보내셨는데 이 이민성 감독이 이제 감독 4년 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예 4년 차인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까지는 잔류의 목적이 있었다면 올 시즌은 ACL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선수들도 많이 영입이 됐고요. 이민성 감독의 올해 미친 축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과연 개막전에서 힘든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상대로 미친 축구를 펼칠 수 있는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미친 축구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대전 하나 역시 올 시즌을 앞두고 정말 뜨거운 이적 시장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이 떠났고 그 자리에 어떤 선수들이 또 채워졌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대전은 주포 티아고 선수를 비롯해 조유민, 마사, 이현준, 변준수, 전병관, 김영욱 선수 등 주요 선수들이 대거 이적하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조유민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베테랑 이순민 선수와 홍정훈 선수를 영입을 성공했고요. K리그 최고의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 선수를 비롯해 호사 아론, 김준범, 박진성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올 시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그러면 대전의 올 시즌 스쿼드 한번 만나볼까요? 형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대전의 경우는 역시 지금 수비진에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정은 선수부터 아론 선수, 또 후입백의 박진성 선수까지 보강이 되면서 수비 쪽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고 이정택 선수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아쉬운 점은 공격은 티아고가 나갔는데도 지금 보강이 됐다 보기는 힘듭니다. 아무래도 원톱 자리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데 구택 선수가 지난 시즌 여름에 와서 3경기 만에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네. 올 시즌을 회복을 했는데 과연 구택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몸 상태로 올 시즌 최전방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리고 히든 카드였던 이수민 선수의 영입 또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올겨울 가장 핫한 포인트였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 좀 얘기해 볼까요? 이정택 선수를 이제 충북정주에서 보면 왼발의 센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른발이라든지 왼발의 선택, 그리고 이정택도 이정택인데 그 이정택을 견제하기 위해서인지 지금 바로 지금 난입을 했어요. 나이팅가요? 네. 나이팅가 지금 3일짜리라고 태극기를 들고서 옆에 와줬는데 반가워요. 나이트도 반갑습니다. LD카드를 맸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나이트를 보면 제가 되게 반가운 게 전북이 한동안 마스코트 디자인이 팀의 명성치고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나이트가 오면서 반장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고 맞습니다. 인기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전주성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네. 정말 많이 이끌고 있는 나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정 변화가 너무나 확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는 표정은 또 좋네요. 제일 부러운 건 좀 따뜻한 거네요. 그런 나이트도 추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나이트도 지금 춥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대전 하나 시티즌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수민 선수 얘기를 해보자면 상대하기가 참 까다로운 선수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선수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네, 모든 팀들이 이수민 선수의 영입을 많이 노렸는데 대전 하나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수민 선수는 화면에도 나타났다시피 뭐 포백 라인을 보호하면서 공격에서도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요. 이적하자마자 팀의 주장으로서 아주 중책을 맡게 됐는데 오늘도 전북의 강력한 공격력을 이수민 선수가 1차 저지선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지, 또 래퍼 위로 본인도 위로 올라가면서 팀 성격도 그렇죠. 위로 자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수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미디어데이에서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위로 가는 시즌이라고 해줬는데 그 말을 꼭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명문구단의 자존심 회복에 나선 전북현대, 그리고 승격 2년차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대전 하나, 개막전에서 이 두 팀이 맞붙습니다. 그렇다면 시즌 첫 경기 라인업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북현대 라인업을 만나보겠습니다. 전북현대 라인업은 현영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라이브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 전에 화면에서는 대전의 구택 선수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티아고 선수가 빠진 자리에 구택 선수. 네. 구택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이 굉장히 좀 중요한 대전으로서는 오늘 아마 뭐 데뷔전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네, 구택 선수의 활약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변동이 또 유독 많았던 두 팀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두 팀이 맞붙을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떤 팀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좀 보시니까? 저는 글쎄요, 아무리 대전의 압박이나 어떤 경기 내용이 좀 좋을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전북의 시즌 초반은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전북이 지금 베테랑들, 신인들 잘 팀 분위기가 잦아져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무엇보다 전북이 페트레스코 감독의 그 심플한 축구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전이 내용도 잡고 압박도 하고 막 지배하려고 하는데, 전북이 정말 흔히 이야기하는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서 단번에 공격에서 골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김태환 선수, 이영재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문선민 선수도 인터뷰를 했지만 뭔가 기회를 이제 만들어줄 선수가 사실 그동안 전북에겐 부족했었어요. 네. 근데 이영재 선수가 왼발의 창의성, 시야, 볼백을 워낙 그렇죠. 잘하고 기회 창출을 진짜 잘하기 때문에 문선민 선수를 비롯한 전북의 이 새로운 공격진들도 미드필더 쪽에서의 확실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티아고가 저는 한 방을 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티아고의 마무리, 이영재의 연계라면 네. 확실히 매서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인업이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홈팀인 전북현대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4-4-2 형태로 전북이 선발 라인을 구성을 했지만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4-3-3 형태로 전반전에 임할 것 같습니다. 네, 박진호 선수를 6번 자리인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에 두고서요, 양쪽 측면에는 지금 한교원 선수와 문선민 선수를 왼쪽 측면 윙어 자리에, 전방에는 티아고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고요. 박진섭 선수가 밑으로 나온다면 지금 홍정우 선수와 함께 넓게 빌드업을 좀 펼쳐질 것 같고요. 네, 정태욱 선수와 함께 홍정우 선수가 내려온다면 박진우 선수가 중앙에서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 한교원 선수와 문선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김진수 선수와 김태현 선수가 더욱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의 라인업 만나볼까요? 네, 대전의 라인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대전인데요. 대전은 일단 이창근 골키퍼가 오늘 선발이 아닙니다. 네. 이준석 골키퍼가 선발인데 K리그1에서는 데뷔전이 되겠고요. 백스리는 이정택과 홍정훈, 아론이 나왔고, 미드필더 박진성, 김준범, 이순빈, 김한석, 강윤석, 좌우 윙백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최전방 투톱은 구택과 레안드로입니다. 역시 이정택 선수가, 저희가 아까 장현상 아나운서가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정택 선수 주목해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나이티가 난입을 해서 저희가 잠깐 멘트가 끊겼는데, 이정택 선수는 왼발을 활용해서 왼쪽에서의 빌드업, 전진, 이런 부분을 특히 이끌 수 있는 선수고요. 무엇보다 이순빈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중원의 안정감이 좋다는 부분, 그리고 구택과 레안드로, 구택이 잘해줘야 대전의 공격도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선발 라인업까지 만나봤고요. 말씀드리는 동안 저희 뒤로 이렇게 전술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께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전북의 스쿼드를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전북은 지금 포백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영입되면서 오른쪽 측면 풀백 위치에
홍정호 선수와 함께 정태욱 선수, 김준 선수가 포백 라인을 구성하고요. 6번 자리에 박진섭 선수가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 왼쪽에 측면 윙어에는 문선민, 오른쪽에서는 한교원. 그리고 오늘 2004년생 전북 유수 출신인 이기동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4-3-3 형태로 경기를 좀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대전으로서는 지난 겨울 내내 포백으로 연습을 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좀 개막전 원정 경기임에도 원정 경기임에 좀 안정적인 3백 라인에서 선수 라인을 구성을 했을 것 같고요. 이렇게 3-5 형태로 경기를 좀 전반 초반에는 경기를 좀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쿼드까지 만나봤고요. 이렇게 양팀 선발 라인업 그리고 전술까지 예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팀 개막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중요한 게 있죠. 키플레이어 선수가 있는데 두 분께서 한 명씩 좀 뽑아주실까요? 먼저 전북현대부터 형철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북의 경우는 역시 사실 이 축구 경기는 스토리가 있어야 재밌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 스토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친정팀 대전을 상대로 골을 넣을 것이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티아고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티아고 선수가 정말 골 넣는 재주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약간 투박한 실수들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골 감각을 보여줌으로써 티아고가 오늘 전북의 원톱으로서 낙점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대전을 잘 아는 티아고냐 아니면 티아고를 잘 아는 대전이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영민 위원님은 누구를 좀 뽑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역시도 티아고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수라면 기록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네. 지난 시즌 17골과 함께 7개의 도움, 2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티아고 선수가 오늘 친정팀을 상대로도 과연 시즌 첫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티아고는 득점도 득점이지만 볼을 배급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시스트 숫자가 상당한데 참 이타적인 플레이어라고도 평가를 받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팀 동료들도 연습할 때나 연습 경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 선수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뭔가 박스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트라이커가 있다는 건 미드필더뿐만이 아니라 측면 윙어들도 굉장히 좀 공격적에 있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의 키플레이어 누구인지 두 분이 이렇게 하면 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이번에 현영민 위원부터 가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가장 핫했던 선수였죠. 저는 이순민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위로. 위로 올라가는 이순민 선수를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영입을 했거든요. 아직 팀원들과의 호흡적인 시간은 부족할지언정 개인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라 대전에 지금 첫 경기이긴 하지만 잘 팀원들과 녹아들면서 좋은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철 위원은 누구를 뽑을지 좀 기대해 볼까 싶은데요. 네, 뭐 이순민 선수도 물론 좋지만 저는 왠지 약간 그게 있어요. 너무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선수를 얘기하면 약간 튀질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저 아까 헤더한 거 보시면 아시겠죠? 약간 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약간은 다른 선수를 얘기해 볼 텐데 오늘 이준서 선수를 꼽겠습니다. 오. 아무래도 이창근 골키퍼가 대전에 정말 든든한 수문장이었는데 이창근이 없이 이준서 골키퍼가 나오면서 뭔가 이준서 선수가 어쩌면 전반기 때 혹은 3월 한 달 동안 좀 맹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강제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준서 선수가 K리그 1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K리그 1에서 이준서 선수가 오늘 데뷔전의 기회에서 이창근 골키퍼 못지않게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이준서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네. 빌드업도 괜찮고 툴이 많더라고요. 무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대전 팬분들 이준석 골키퍼의 활약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 뒤에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수민 선수가 뛰어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몸풀다가 이렇게 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너무 반가운 얼굴이 많았고 잠깐 인사. 오늘 어떻게 첫 경기인데 뭐 괜찮나요, 컨디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날이 추운데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갖고 오늘 좀 이 경기장 안만큼은 되게 따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원정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우리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진짜 아까 입장하는데 아드레날린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오늘 팬분들의 힘에 힘입어서 진짜 한번 죽을 듯이 뛰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아드레날린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저희까지 엄청 뛰어오셨어요. 저 멀리서부터. 그리고 저는 지금 옆에 있잖아요. 네. 날로 터진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하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그 대전에 지금 팀 분위기가 어떤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너무 좋고 다들 해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시즌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좀 대전 팀 분위기도 괜찮다고 하고 감독님과의 합도 좀 궁금해요. 이민상 감독님 좀 어떤가요? 감독님 약간 친데레 스타일이시긴 한데 너무 이게 앞에서는 안 하시지만 되게 뒤에서나 이렇게 너무 많이 선수들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고 항상 선수들 생각해 주셔서 저희가 되게 편하게 그리고 마음 편히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래퍼 위로 오늘 뭐 공격적으로 많이 위로 좀 올라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 뭐 공격 수비 가리지 않고 그냥 뭐 경기장에서 저희가 오늘 경기 끝나고 꼭 하나를 우리 하나잖아요 대전. 네. 그래서 이 세레머니를 꼭 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내드리기 전에 올해 앨범 계획 있나요? 계획하고 있긴 한데 일단 축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추후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는 유수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운동 더 하셔야 되는 거 너무 푸셔야 돼요.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실 줄 몰랐는데. 네, 다시 저렇게 또 아드레날린 뿜뿜하시면서 뛰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수민 선수가 약간 대전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팬분들에게 한껏 네. 드높이지 않았을까. 네. 목소리도 우렁차고 정말 에너지도 넘치고 그런 네. 에너자이저적인 모습으로 오늘 네. 원정팀이지만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수민 선수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봤거든요. 네.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네요. 어. 굉장히 좀 강인한 모습도 있고 네. 대전 팬분들로서는 굉장히 좀 든든한 모습으로 오신 이수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퍼 중에 축구를 가장 잘하는 이순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경기장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저희가 리허설 할 때도 그렇지만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우리 팬분들이 오늘 오셔서 정말 추운데도 경기 시작 시간이 이제 2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목소리 높여가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전주성에 자주 오셨잖아요. 네네. 좀 오늘은 어떤가요? 개막전인데도 굉장히 좀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지금은 앉아 계시거든요. 네, 이 팬분들이 들썩들썩 이게 양 팀 모두 좀 화끈한 공격 축구 속에서 좀 많은 득점이 터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명철 위원께서는 오늘 전주성이 처음이시잖아요. 네. 좀 어떤가요? 글쎄요, 사실 저도 최강 감독 때부터 이 전북현대 축구를 쭉 보면서 이곳에 한번 꼭 와보고 싶다. 이곳이 네. 레오나르도, 애닝류, 루이스, 이동국 그리고 정말 좋은 선수들, 최툭 선수를 비롯한 정말 수많은 전북의 레전드들이 뛰었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K리그 1 2024 시즌 올 시즌 첫 경기를 전주성에서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이고 네. 전북이 올 시즌 선두권 판도에 어떤 존재감을 줄지가 네.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이번 시즌의 우승팀은 누가 될지 한 번씩 예측을 해볼까요? 조심스럽지만 네네.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정말 조심스럽네요. 네, 모든 감독분들과 제가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조심스러운데 저는 한 팀만 꼽기보단 3강으로 그럼 3강을 네, 얘기해보겠습니다. 울산과 전북, FC 서울이 오. 우승컵을 두고 이 세 팀이 강력한 3강을 이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철 위원은요? 이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네. 광주를 너무 과소평가하셨어요. 네, 광주가 아무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 힘들다 하지만 전반기부터 병행이 아니거든요. 후반기부터 병행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정효 감독은 광주의 빛과 같은 존재다. 이수민 선수가 나가긴 했지만 이정효라는 기둥이 있는 이상 광주의 경우는 충분히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울산, 전북, 광주. 광주까지. 네, 서울은 제가 일단 첫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링가드가 뛸 때 과연 링가드가 어떤 활약을 해줄지 아직 우리가 뚜껑을 안 열어봤잖아요. 그쵸. 김기동 감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가 되지만 일단 당장 세 팀을 꼽으라면 울산, 전북, 광주 이렇게 세 팀을 감히 네. 예상해 볼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우승팀이거든요. 네. 한 팀씩만 얘기해 보죠. 네, 진짜 한 팀 가볼까요? 어느 팀 갈까요? 본인의 우승, 픽. 본인의 픽은? 본인의 픽 원픽은? 우승팀이요? 네. 1강? 저는 그럼 FC 서울로 하겠습니다. 오. FC 서울. 네. 링가드가 지금 반년을 쉬었거든요. 그럼에도 김기동을 믿는다. 기동 매직을 믿는다. 네, 이제는 뭐 서울이 좀 한번 우승할 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속에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사실. 제가 울산 소속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 이곳은 전주성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 FC 서울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형철 의원님은요? 지금 있는 곳이 전주성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북이 도전을 할 것 같다. 하지만 우승팀을 예측하라면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꼽겠습니다. 울산이 3년 연속으로 우승할 것이다. 네, 하지만 전북의 도전이 올 시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울산이 아까 앞선 경기를 이긴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제가 우승팀 예측을 바꾸려고 했는데 울산이 이겼기 때문에 울산의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경기 직전에 이제 경기가 또 한 번 있었죠.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가 있었는데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1대0 울산의 승리고요. 아타루의 골로 울산이 리드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타구장 소식도 전해드리고 경기 마무리할 때도 정말 다른 얘기들, 다양한 얘기들도 담을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의 개막전 이제 19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카이스포츠의 3인방은요 경기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직후에는 이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스카이스포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K리그는 하면 스카이스포츠 같이 외쳐볼까요? K리그는 스카이스포츠!